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스24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오늘의 동향하고 오늘 나온 혹시 이슈나 이런 부분들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한산하고 주가의 등락도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S24는 온라인 서점 사업 영위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카카오뱅크에 대한 어떤 지분 가치, 그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재평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카카오뱅크의 지분 1.2%를 보유를 하고 있죠. 1.2%를 보유하고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가치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총이 3,400억 밖에 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지분 가치보다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 속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기 전하고 상장한 이후의 흐름들이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카카오뱅크 이슈나 이런 부분들 뭐 지분 가치 이야기를 해도요, 주가가 전혀 뭐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전에는 뭐 지분 가치 있고 카카오뱅크 상장 전까지는 기대감에 막 움직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예 뭐 반응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이제 네이버 쪽에 인수가 된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한번 크게 급등을 했다가 회사 측에서 바로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서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왔었죠. 그래서 뭐 예스24 기사나 이런 것들 쳐보면 사실 8월 18일 이후에 뭐 별다르게 이슈가 나오는 게 없어요. 8월 18일 이후에 뭐 별다르게 이슈나 뉴스 나오는 게 없는데, 이때 이제 그런 네이버에 인수된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뉴스로 나오면서 어떤 시장의 관심을 받았고, 거기서 이제 매수세가 몰려드는 데다가 누가 물량을 패대기 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런 이제 대량의 음봉의 거래량에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었고, 지금 이때 터진 거래량이 예스24 상장 이래에 최대 많은 거래량이었던 거죠. 주가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걸 이제 위에서 대량 거래량이 윗골이 달고 음봉 터지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저걸 뭐 결코 좋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 거래량 터진 이후에 전체적인 주가의 탄력이 더 위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런 뉴스 기사를 악용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이 나오고, 거기다 어느 정도의 뭐 이런 손바뀜 이런 부분들 물량을 팔아서 어떤 손바뀜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금권에서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형태의 흐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지켜보기는 봐야 되는데, 뭐 과연 이제 또 뭘로 움직일 수 있을까, 과연 어떤 모멘텀으로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히 떠오르질 않아요. 지금도 며칠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예스24가 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 보고, 시장에서 어떤 관심으로 또 엮일 수 있는지도 보고 봤는데 뭐 딱히 떠오르질 않습니다. 떠오르질 않고, 뭐 요새 이제 정치 테마주들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로 가려나 해도 뭐 그것도 뭐 딱히 명확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계열 회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스24가 보시면은 뭐 계열 회사들이 많죠. 근데 뭐 지금 이 부분에서 크게 언급될 만한 요소도 없는 것 같고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딱히 이제 떠오르는 게 별로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좀 걱정인데, 왜냐면 이때 그 네이버 뉴스 보고 따라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순식간에 꼬꾸라지니까 대응 못하고 들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예스24가 이렇게 상승 흐름들을 가져갔었잖아요. 상승 흐름들을 가져갔었고, 일시적으로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하고 나서 무너졌지만 3일 이내에 회복하면서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걸 좀 보여줬고요. 여전히 회복력, 힘 이런 것들이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에 음봉 터지고 나서 무너진 다음에는요, 3일이 지나도 4일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확실히 회복력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느낍니다. 뭔가 굳이 이 위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종목에 힘이 좀 살아있으면 올려줘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지금 일주일이 지나도 올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어떤 이제 전반적인 이 S24의 힘, 종목 자체의 힘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져 있다.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이탈이 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박스권이나 이런 이제 흐름으로의 좀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기준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13,000원의 지지 여부를 좀 보고 가셔라라고 말씀드리죠. 사실 이거 깨지면은 뭐 다음에 어디서 반등 나올지 모르거든요. 13,000원 정도가 이전에 이런 자리예요. 이전에 막 고공권 자리였거든요. 고공권 자리인데 이 구간을 뚫어내고 지지받고 올라서고 지지받고 올라서고 지지받고 올라서는 자리, 즉 13,000원은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고 만약에 저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은 차트는 또는 주가는 이제 무너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되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13,000원 근처에 왔는데 지난번에 뭐 반등 요거 짧게 주고 다시 밀어버리고 이번에 다시 올 때 또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등 나올 자리에서 못 나오면 밀리는 거거든요, 주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재차 반등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만약에 여기서 밀려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 뭐 10,000원대 초반대까지 내려가도 뭐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스24는 지금은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미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반영해서 올라왔거든요. 반영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카카오뱅크나 이런 부분들로 주가가 더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잠재적인 악재는 뭐냐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파는 거예요. 예스24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팔면 회사에서는 돈을 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신규 사업도 할 수 있고 재무 구조도 개선할 수 있어요. 근데 카카오뱅크 지분을 팔므로 임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 자체가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동안에 카카오뱅크로 올라왔는데 카카오뱅크를 팔아버려? 그러면 이제 어떤 모멘텀 자체가 소실되기 때문에 그건 좀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려가 되죠. 그래서 13,000원대의 지지 여부가 진짜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흐름들을 보시면 저 요런 흐름이거든요. 거의 고점이 조금씩 낮아져요. 이거는 찌라시성 뉴스 그 네이버에 인수된다는 그것 때문이었는데 결국에 종가나 이런 부분들이 음봉으로 밀렸기 때문에 돌파가 안 된 거죠. 이런 시제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일정한,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하락 삼각형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락 삼각형 패턴인데 이럴 때 이제 방향이 올라갈 확률 20%, 떨어질 확률 70%, 옆으로 그냥 기어갈 확률 10% 정도로 봅니다. 반등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나오기가 힘들어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13,000원을 기점으로 과연 이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15,000원대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를 이제 뚫고 넘어가는 자리이기도 한 게 이제 15,000원이거든요. 이걸 넘어가서 안착을 해야 이 하락 흐름에서 또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15,000원대 위로 좀 안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힘이 확실히 좀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13,000원대가 좀 훼손이 된다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000원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탈 여부나 이런 것들 좀 잘 보시고요. 지켜진다면 크게 문제 없는데 깨진다면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전략적인 그런 이제 하나의 계획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무너진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한 11,000원대나 이런 만원대 중후반 정도에서 반등 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오늘 수급 동향에서는 뭐 특별하게 예스24 뭐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 없고 뭐 기관들도 뭐 크게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얘네들도 뭐 단타일 거고요.
그래서 수급에서도 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많이 한산해졌고요. 전체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줘도 이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좀 반등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3,000원대 지지 여부 좀 잘 보시고요. 반등 시에는 15,000원대 이상으로 좀 넘어가서 안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무너지면 다음번에는 한 11,000원대 정도, 만원대 후반대 정도의 반등 자리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서 어떠한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는 더 이상 카카오뱅크 이슈로 더 상승을 하기에는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좀 두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4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시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쭉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이제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테마주 검색기는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뭐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그 다음에 PC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을 통해서 그날 이제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날 시장 주도 테마주, 그 다음에 당일 강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한눈에 이렇게 좀 파악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